안녕하십니까. 건축시공 현장 실무 제44차 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장공사 중에서 시멘트 스타 고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료는 시멘트 스타코. 시멘트 스타코는 케이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우리 그 타일 본드처럼 그런 통에 들었는데 시멘트 스타코 재료가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합성수지 시멘트 바탕 조정제, 그러니까 수용성 고분자 수지, 에멜전 고무 라텍스 등을 혼화제로 사용할 때나 ALC 패널 바탕 등 흡수 조정 및 평온한 바탕면의 접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멜전을 도포할 때 사용한다. 일종의 프라이머하고 비슷한 거죠. 바탕 조정제라는 게. 이걸 바르고 나서 시멘트 스타코를 또 바르는 겁니다. 합성수지의 도료, 주로 착색, 방수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우성이 양호한 합성수지 에멜전 또는 용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공법은 재료를 잘 혼합을 해야죠. 혼합을 하는데 합성수지 에멜전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조정제로 사용한다. 바탕 조정제로 사용하는 거죠. 먼저 합성수지 에멜전 조정제를 바르고 나서 경화가 된 후에 시멘트 스타코를 바르는데, 시멘트 스타코는 흡손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반죽을 합니다. 우리 반죽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반죽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그러니까 교반기를 사용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 스타코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멜전을 미리 혼합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시멘트 스타코 일례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된다. 2시간이 지나면 응결이 되기 시작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혼합한 반죽은 2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합성수지 에멜전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교반기로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제 칠. 조정제 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조정제 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지 등 몹시 건조가 빠를 경우에는 밑조정제 칠을 생략하지 않는다. 물을 많이 흡수하는 거, 시멘트 바탕 같은데 칠을 하게 되면 수분을 급격하게 흡수를 하죠. 건조되어 있는 시멘트 바탕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정제 칠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나중에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방락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시멘트 스타코 칠은 요철부가 칠은 칠 두께가 일정하도록 지정량을 흑손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흑손을 바르고 난 다음에 모양 넣기를 하는데, 스타코는 이렇게 꽃 모양이라든가 대나무 잎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많이 내죠.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바른 시멘트 스타코가 아주 굳기 전에, 그러니까 굳기 전에 30분 전 후에, 바르고 나서 30분 전 후에 견본품과 동일하게, 그리고 감독원이나 발주자한테 지시한 견본품하고 동일하게 흑손으로 긁거나 롤러의 전압 등에 의하여 모양을 만든다. 흑손을 긁어서 이렇게 붙여서 할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롤러가 고무로 된 롤러에 국화꽃 모양이라든가 대나무 이파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롤러를 꽉 누르면서 물 덜 굳었기 때문에 발라놓은 데다가 쫙 밀면은 꽃 모양이라든가 이런 모양이 일정하게 딱 나옵니다. 요철부 처리. 요철부 처리는
흑손 또는 놀러 누르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흑손이나 놀러 누르기로 이렇게 처리하고, 흑손 또는 놀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무늬가 되도록 시멘트 스타코 바르기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히 굳은 때를 보고한다. 어느 정도 굳으면 보라고 보고를 해야죠. 그다음에 마무리 칠. 자, 합성 수직의 도료는 색깔, 얼룩,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솔칠 또는 롤러칠, 뿜칠로 이렇게 바르죠. 스타코 칠을 해놓고 막 칼라로 다른 색깔을 입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도료로 바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칠은 아닙니다. 근데 단 이제 미장공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스타코는 흑칼로 좀 뭐 고르게 균일하게 바르고 나서 또 놀라로 눌러야 되니까 도장공이 하는 수도 있고 미장공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비트도 도장공이 하는 경우도 있고 미장공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페인트 중에 오일 스테인 칠 또 많이 하죠. 오일 스테인은 주로 어떤 데 하냐면, 이 오일 스테인이라는 재료는 다른 그 도료와 같이 색깔을 내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목재 내부에 침투해서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런 칠입니다. 유성과 수성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유성을 쓸 때는 독성이 있어 내부 공사에는 하면 안 됩니다. 외부의 데크라든가 비가 맞는 부분 이런 데 하고, 수성은 주로 내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가다가 외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적산목 색깔이 난다든가 이와 같은 그 오일스텐은 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 위주로 그 오일스텐을 외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성도 주로 그러나 내부 공사용이고, 유성 오일스텐은 뭐 외부 공사용입니다. 주의사항은 오일스텐은 비중이 가벼워 뿜칠 도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프레이 기계하고 피도면하고 이격거리가 30cm 정도 떨어져서 보통 교차되게 격자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는데, 30cm 정도 떨어지면 비중이 가벼워서 다 날아가 버리고 피도체에는 그 페인트가 묻질 않아요. 스테인이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바짝 이렇게 10cm나 이렇게 떨어져서 스프레이 건을 하면 스프레이 건 입구의 모양이 동전 모양으로 탁탁 문양이 찍혀버리는데, 이거는 샌딩을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오일스텐은 목재가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하는 거죠. 왜 건조되었을 때 해야 하냐면, 목재 내부에 수분이 있으면 물은 그 오일스텐보다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그 비중이 큰 수분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오일스텐이 목재 내부로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칠을 하나만 하죠. 오일스텐 목적이 목재 내부까지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는 게 목적인데, 스며들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뿜칠 도장을 하게 되면 피도물에 도장이 되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다음에 유성 오일스텐은 목재 내부에 깊이 스며들어 목재의 부패 방지를 하는 것이고, 수용성 오일스텐은 내부용은 도막을 형성하고 외부용은 목재 내부에 침투되어 목재의 부패 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수성 오일스텐도 내부용이 있고 외부용이 있습니다. 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오일스텐은 주로 붓칠이나 놀라칠을 하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바탕 면만 일정하게 연마를 해서 너무 거친 면에 칠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먹고 조지만 연마를 하고 나서 도장을 하는데, 다른 도료와
달리 프라이머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목재 내부로 스며들어야 되니까 프라이머가 필요 없고 그냥 오일 스테인 칠을 하면 되는데 2회 정도 도장을 하면 색깔이 고르게 나옵니다. 고르게 나오고 색깔이 있는 오일 스테인은 안료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뚜껑을 열어서 칠하면 처음에 칠하는 거는 10개 되고 색깔이 그 다음부터 점점 색깔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교반을 해서 완벽하게 교반이 제대로 돼서 희석이 안료가 제대로 혼합이 됐을 때 칠을 하면은 2회 정도 칠만 한다면은 기술이 없는 사람도 칠을 해도 얼룩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 도장의 특징은 주로 데크 마루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칠하는데 칠을 하고 돌아서서 밟아도 된다는 거. 목재 내부로 스며들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와 달리 그냥 밟아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 칠을 하고 바로 돌아서서 다시 칠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늬코트 다색체 모양 뽐칠. 무늬코트라 하면은 수성도장이에요. 수성도장. 무늬코트 도장은 주로 계단칠에 많이 사용하는데 보면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계단칠에 가면은 백색 페인트 칠에 검은 점이나 검은 점과 빨간 점, 파란 점 이런 점 무늬가 많이 섞여 있는 거 페인트가 무늬코트라고 합니다. 적용 범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그러니까 콘크리트 면이나 미장면, 석고보드, 그 다음에 나무에도 가끔 칠하는 나무에 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시멘트 바탕면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늬코트 칠의 공정은 기본적으로 바탕 처리는 무조건 해야죠. 도장공사 일반 사항에서 제가 바탕 처리, 이 바탕 처리를 잘못하면 방락 현상이 생기고 하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퍼팅 미김 및 연마지 닫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되기는 되는데 웬만한 건물은 다 그 퍼티라든가 요철 부분을 메꾸게 생깁니다. 또 균열이 있을 경우 균열도 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벌용 광택 코팅은 무늬코트 칠하고 맨 마지막에 광택 코팅은 아크릴계 에멀전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로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광택수의 일종이죠. 광택수의 일종. 그렇게 때가 묻어도 쉽게 걸레질을 하면 없어지고 광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벽면에 때가 많이 타니까.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는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S M5320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 내부용 1급을 한다. 주로 실내하죠. 실내하기 때문에 내부용 1급을 한다. 주의사항, 바탕은 충분히 양성되어야 하고 시멘트가 덜 굳은데 칠을 하면은 도장면 속에서 시멘트 내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도장 뒷면을 갖다가 저가기 때문에 방락 현상이 생겨서 들떠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바탕의 네이턴스,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거 치다 보면은 수분이 시멘트 가루하고 이 분리가 되어 갖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하얀 가루가 이렇게 생겨서 묻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이 위에다 칠을 해봤자 네이턴스가 떨어져 나오면 칠도 떨어지니까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바탕의 pH 그 농도는 7 내지 9, 함수율은 10% 이하. 그러니까 시멘트 벽체 내 함수율이 10% 이하로 됐을 때 합니다. 뭐 방수 같은 경우는 5% 이하, 8% 이하가 됐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도장도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10% 이하일 때 한다. 그 다음에 5도씨 이하 및 상대 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하고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것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하고, 또 칠 작업 전에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무늬가 망가지죠. 교반기로 이것도 희석을 시키는데, 일반 그 수성 페인트에다가 무늬 있는 그 재료 입자를 갖다가 부어 갖고 교반기를 돌려서 고르게 혼합이 돼 있어야 칠을 하고 나면 무늬가 고르게 나오죠. 이거를 교반기를 덜 교반을 하고 하면은 흰색 바탕만 있는 데도 있고 무늬 입자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너무 심하게 또 교반기를 돌리면 입자가 망가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늬칠 저장 기간은 20도씨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합니다. 3주 이내. 그 다음에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에서 3.5kg/cm 자성으로 조정하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스프레이건으로 합니다. 수성 페인트하고 칠하는 방법은 똑같다. 어차피 수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뽐칠용 도제칠이라고 해서 본타일 또는 요즘은 그 본크리트라고 해서 나오죠. 재료 본타일이나 본크리트나 같은 거. 종류 치장용 뽐칠 도제 중 내수성,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정합체 에머전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 본타일도 수성이죠. 색상은 고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그 다음에 에폭시 에멀전을 주성분으로 한 중도 무늬용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 도제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서,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재료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또는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 바탕 조정을 한 후에 작업을 합니다. 물을 사용한 뽐칠 도제는 주위 온도가 5도씨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도장공사는 5도씨 이하면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 수성 페인트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죠. 그 다음에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 온도가 5도씨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살포 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자원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페인트 재료가 날려서 호흡기에 들어가면 좋을 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액형 뽐칠 도제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 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2가지 재료를 뽐칠 재료를 도장 재료를 사용할 때 비율을 규정 비율, 그러니까 통에 보면 비율을 얼마 하라 그 페인트 통에 다 돼 있죠. 그 비율을 지켜서 균일하게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시공은 도로의 배합, 도장제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그 다음 금속재 바탕에는 청소 및 바탕 만들기를 합니다. 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완전히 제거를 하고 연마를 하든가 해서, 그 다음에 녹 및 유해한 부착물 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뭐 그 기존에 페인트 칠을 했던 것 같으면 기존의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의 결정, 홈,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그 다음 칠하기 바탕면이나 일의 공정마다 그 바탕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에 항상 임한다. 그 다음에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셔터 바스팅으로 바탕 처리한다. 또 뭐 우리가 그 컴프레셔 가지고 물과 모래를 갖다가 살포를 해서 녹을 뺏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몰탈면 바탕 만들기. 자, 경화 및 건조. 하지는 섭씨 21도씨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건조돼야 한다. 그러니까 하지라고 하는 거는 바탕면이죠. 바탕면.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가 돼야 된다. 또 함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려면 약 30일 정도가 돼야 된다. 콘크리트 다스라고. 그 다음에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 처리나 세정 방법 등 염산 용량 10 내지 15%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녹은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워시 프라이머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프레서에 그 모래와 물을 해서 막 이렇게 살포를 하면 녹이 완전히 뺏겨집니다. 이렇게라도 제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분 함유 허용 기준은 6% 미만, 6% 미만. 적합한 pH 값 기준, pH 농도는 7에서 9.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용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내진 몰탈 또는 퍼티 아니면 또는 고강도 몰탈, 그 고강도 시멘트 몰탈로 메꿔 줘야 한다. 흑선동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 내탄서, 그러니까 뭐 표면에 시멘트 물이 이렇게 배져 나와서 허옇게 시멘트 가루가 묻은 거, 이런 것도 기계적인 표면 처리나 산으로 처리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질이 떨어져 나옵니다. 칠의 사용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형제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칠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지는 건조 상태, 산 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 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하며 부착 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요 부위에 시험적으로 이렇게 칠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도장. 플라스틱 몰탈 및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시공법은 무니코트 시공법과 동일합니다. 본타일도 시공 방법은 무니코트 시공 방법과 동일하다. 그 본타일은 주로 뿜칠밖에 안 되죠. 뿜칠을 해서 뭐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요철이 있게끔 모양이 나면서 광택이 쫙 날 수 있도록 이런 모양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액형 스프레이 건을 사용해야 된다. 두 가지 재료가 스프레이 건에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45차시 강의 도장공사를 마치고 46차시 강의는 타일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